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기분 좋게 돈들 좀 쓰셨죠? 어제, 예. 좋은 5월인데 주식시장은 뭐 분위기가 그렇게 초반에 좋지 못합니다. 어제는 이제 바이오 패닉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막판에 급락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공이 막판 1시간 정도에 급격하게 밀렸습니다. 바이오는 뭐 평행한 얘기들이 바이오가 이제 뭐 목에 차서 증권사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더라 이런 뭐 루머에 흔들리면서 루머로 판명이 됐습니다만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게다가 또 신흥국의 6월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이유인즉슨 뭐 강달러, 고유가, 고금리 이런 건데 특별히 이제 강달러,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외부적인 요인은 좀 부담이 돼서 시장이 늘 걱정이 없진 않지만 또 걱정의 담벼락 앞에 놓여 있네요. 뉴욕 증시는 혼조권으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 0.01% 올랐고요. S&P는 조금 밀렸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0.2% 정도 올랐으나 올랐다는 걸 반기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수요일입니다. 어쨌든 또 이야기 풀어가면서 시장 또 방향성들 전략들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먼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상시에도 좋은 말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지만 사실 이렇게 흔들릴 때는 더 좀 얘기를 듣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런데 어제 뭐 코스닥 하루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 바이오주들의 학살이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매물이 나왔고요. 게다가 또 뭐 신흥국의 불안감들, 강달러 이런 게 좀 불안 요인인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바이오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는 뭐 제가 말씀드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얘기 또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신흥국 쪽 얘기를 좀 할 텐데 먼저 어제 시장 분위기서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죠. 어제 거래소가 11.5p 정도 빠졌어요. 뭐 빠진 포인트로 따지면은 뭐 0.47%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근데 어제 수급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어제 삼성전자예요. 1,000억 원 샀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이 좀 이따가도 뭐 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살 때도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고 팔 때도 제일 많이 파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어그러졌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네. 선물도 뭐 좀 선물도 어제 매수였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으로 장이 어제 어려웠어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네. 어제 시장이 어려웠던 건 기관 수급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기관 수급이 굉장히 큰 폭의 매도였고 어제도 기관 수급이 다소 좀 어렵게 만들었었는데요. 특히 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거래소 빠진 폭은 0.47%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3.4%. 네. 이 지수 보면서 야, 이거 한 4%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다가 진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 중반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근래 우리가 못 봤던 변동폭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뭐 바이오는 요즘에 없었으니까 늘 없었고 요즘에 늘 없는 바이오였고 어제 대북도 이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아침 방송에서 뭐 스토리상으로 말은 5월 달에 충분히 기대감이 높은 이 아이디어기는 한데 이거 좀 과한 감도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어제 그런 종목들 같이 이탈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코스닥에서 야, 오늘 오른 게 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장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거래소 중심으로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 잡는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이제 삼성전자도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흘러가 버리면은 사실 시장 한동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따 자료 보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오케이 사인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에 오케이를 주는 건 아니고요. 거래소 중심의
뭐 지금 그럼 갖고 있는 거 다 던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이제 공언했었던 이 중대 발표합니다. 중대 발표합니다. 어제 우리 장중에 계속 그 얘기만 들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할지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얘기. 이런 핵합의를 이제 뭐 깨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유가 움직임 보면은 여기도 답이 있습니다. 유가가 어제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이슈는 시장에 나오는 순간 더 이상 호재도 악재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트럼프 발언 이후에 뭐 곧바로 유가 쪽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빠르게 올라가는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잡혀주는 게 또 시장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자료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건 밑바탕에는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물론 임금이 올랐으니까 수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우려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라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찌 됐건 간에 달러 강세라는 우리가 과거에도 뭐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달러가 여기서 크게 튀어버리면 그때는 시장이 좀 그렇죠. 고민이 많아집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유가가 물가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솟는 유가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더 이상 나올 거 뭐 있나요? 뭐 이 감산 연장하는 거 이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70달러 위로 저는 뻗쳐나갈 유가 아니라고 봅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면 또 이 금리 인상 상승 속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아직은 오케이 사인을 주는 시그널들을 몇몇 개 찾아와 봤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요. 신흥국이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서부터 신흥국을 살았으니까 예. 뭐 몸이 신흥국을 기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흥국이 언제 어려워집니까? 라는 부분을 물어보면 달러가 강해질 때요. 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보더라도 달러가 비싸졌을 때 신흥통화들은 이 반대 포지션의 위치에 있으니까 달러가 강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국통화가 약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가 강해졌을 때 우리 원달러 튀는 효과 갖고 오는 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는 입장 아닙니까? 이 달러를 이 매개체로 해서 엔화를 매개체로 해서 이런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빌려올 때는 달러가 쌌는데 소위 이지머니라고 불렀었죠. 과거에는 엄청난 저금리였고 제로 금리를 한동안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금리 막 우리가 들먹였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기억해 보면 그때 그랬지라는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지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에서 달러를 그냥 쥐고 있으면은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냥 녹아내리거든요, 가치가.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녹지 않는 통화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을 시켜서 녹지 않는 통화로 만들어냈었던 겁니다. 그때 신흥국들이 돈을 빨아들일 때 이지머니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근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빚을 줘도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내 빚 크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자국 통화 가치로 환산을 하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죠.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달러가 올라가면서 이 달러 표시 부채가 사이즈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달러 튀는 부분에 대해서 신흥통화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 먼저 보면 이건 역축으로 표시했습니다. EMBI 스프레드, 즉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가 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방송에서도 달러가 튀는 거는 가장 경계하는 요인입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 좀 돌아가서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최근 어제 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93p 넘었던데요. 예. 이 달러가 튀고 있는 부분들 좀 이면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달러는 어디까지 튈 건데?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달러 왜 오르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 상승 속도가 지난번에 정도표 3번에서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4차례 인상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제가 어제 아침에 삼성 얘기하느라고 이 고용지표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 고용지표 한번 되돌아보죠. 00년 1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업률이 4% 언더로 나왔어요.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YOY 값으로 봤을 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2.6%. 우리가 지난 1월 임금 상승률 2월 달에 보고 나서 화들짝 놀래고 시장에 한번 네. 텐트럼이 왔었죠. 그때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보단 떨어졌지만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진 레벨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버는 돈이 늘어났으니까 이 소비, 수요값이 늘어나서 소위 말하는 수요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유가까지 막 튀고 있으니까 유가는 물가하고 완벽히 동행이니 뭐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연준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떨어뜨리기 어렵습니다.로 읽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유가도 뭐 이란 얘기 나오고 나서 큰 폭의 차익 실현이 나왔고 지금 연준이 물가 목표제를 수정한다라는 가이드가 시장에서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실업률도 보게 되면 이 실업률이 참 웃긴 게 지금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U3 실업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예를 많이 들었던 걸 좀 소개를 하면 베어스턴스가 채권에 강점이 있는 뭐 글로벌 IB였으니까 베어스턴스 파산했죠, 금융위기 때. 그럼 베어스턴스에서 채권 매니저 하던 사람이 이제 회사가 망했으니까 이제 실업이 된 다음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으면 이거는 취업일까요? 취업이 아닐까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취업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U3 실업률에서는 이걸 취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참여 인구에 들어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U3 이 실업률에서 맹점이 하나 있는 게 나는 구직을 포기했어요. 라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이 대상 모집단에서 아예 빠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떨어진 부분들을 반영한 수치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실업률 4%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뭐 이거는 뭐 물가의 가속입니다. 라고 있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최근에 유가가 상당 부분 물가를 자극한 것도 사실인데 뭐 70불 위로 뻗쳐나가긴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본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가 상당 부분 이머징 통화값을 건드렸고 특히 이 이머징 통화값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얘기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제 이제 아르헨티나가 IMF에다가 특별 지원 요청을 이제 했는데요. 뭐 페소가 어제 난리가 났죠.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뭐 30몇 프로라는데? 40%래요? 40%. 네. 지난주에만 금리 인상을 3번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돈을 집어넣으면은 연 40이라는 돈이 이자 프라핏으로 나오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자 높게 계속 끌고 올라가는 이유 뭘까요? 자금들 빠져나가니까 그거 막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페소 가치 떨어지는 거 시장 개입해가지고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원달러 튈 때 당국이 개입하면 개입할 수 있는 카드는 뭐예요?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풀어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성공 확률이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외환보유고만 그냥 소진되고 환율은 더 튀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손 털어버리는 거잖아요. 빠지는 환율은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요. 빠지는 환율은 말 그대로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사들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효과라고 해봐야 외환보유고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효과밖에 없죠. 근데 튀는 환율을 잡으러 들어가는 건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페소 어마무시하게 튀고 있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 인도네시아 루피아라든지 브라질 헤알이라든지 러시아 루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신흥통화값 약세로 가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화가 요즘 어마무시하게 원달러가 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쳐다보면 우리 원달러는 이만큼 안 튀었는데? 라고 말씀들 하시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 시장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라는 부분으로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거 방송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야, 이제 안 되겠다. 뭐 트리거가 당겨졌다. 이제 뭐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채권서부터 움직입니다. 채권이 어려워지게 되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채권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굵직하게 들어가 있는 채권들을 빨리빨리 치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EMBI 스프레드가 일정 부분 좀 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채권 쪽에서 뭐 어마무시하게 과도한 사이즈로 뭐 외국인들 자금이 나가고 있다라고 읽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인덱스도 최근에 좀 쉬었고 EMBI 스프레드 역으로 표시했으니까 좀 쉬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올라왔었던 부분들, 이렇게 EMBI는 역으로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빠졌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되돌림이 나왔던 거지 지금 여기서 부러졌습니다 라고 읽는 각도는 아직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신흥국 통화 망가지고 있는 것들 딱 몇몇 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화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물론 이 분위기가 대한민국 투자에 불리한 현실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어제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를 찍고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똑같습니다 라고 읽기에는 무리가 있고 과도하게 고밸류에이션을 소화하고 있었던 고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들은 당연히 뭐 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순위에 놓여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거지 대한민국 증시 쪽으로 전반적인 위험이 올랐습니다 라고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 그리고 최근에 신흥국 분위기, 어제 시장, 우리 시장 분위기에 녹여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대외 환경 변화들이나 국내 증시에서의 바이오의 어떤 취약성,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이 큰데요. 어쨌든 뭐 시장을 완전하게 방향을 꺾어내리거나 시각을 바꿀 만한 정도의 훼손은 아직은 아니라는 시각으로 정리를 했고요. 네. 자, 거래소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예, 거래소 중심으로. 그러면 어쨌든 시장은 좀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2,000개 종목이 희소하면서 골고루 올라가면 좋지만 그런 장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바이오는 사실은 상당히 훼손이 됐고 네. 경협주들도 뭐 예측은 했었지만 예. 뭐 이제 이탈이 좀 나타나는 상황들이라면 그러면 시장의 중심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 그게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고민들 좀 얘기해 주세요.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외국인 총 수급이 335억 매도였네요. 근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030억을 샀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으로 봤을 때는 1,300억 정도가 쏟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가총액 넘버 원 값은 사고 나머지 종목들은 털었다. 어제 하이닉스도 매수였거든요. 그래서 시가 상위 부분 냅두고 나머지를 털었다. 그러면 뭐 시장은 뭐 0.47%밖에 안 빠졌는데 왜 내 종목은 이렇게 빠졌어요?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협은 스토리는 말이 됩니다. 계속 뭐 제가 4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스토리는 말이 돼요. 대신 너무 저 밑단까지 내려가가지고 이 머리를 굴리는 거는 적합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죽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계속 스케줄들이 있어요. 계속 스케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뭐 이 대북 이슈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북미 정상회담 안 할래 라고 나가지 않는 이상 뭐 이쪽에서 스케줄이 갑자기 어그러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도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대신 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반갑지 않죠. 과거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바이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쏠려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도 뭐 대북이라는 이슈도 있고 삼성전자라는 이슈도 있고 쳐다볼 수 있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분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값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 때도 제일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고 팔 때도 제일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때문에 밑면으로 떨어져 있는 삼성그룹의 그 차후 이 가장 중심이 되는 뉴스 스토리는 보험업법 개정입니다. 이 물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시장에다가 무리하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해결 방안들은 뭐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그 뉴스입니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그 물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그래서 그 물건이 해소기미를 뉴스를 이제 타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 예상처럼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수급도 중심으로 돌아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요만큼 떨어졌어요. 뭐 흔들린 거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누적 순매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얼마 팔지도 않았는데 가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이 금액은 찍혀요. 근데 과거만큼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가 파니까 그냥 쭉 죽어나가는 이 국면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가치가 이미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서 포션을 맞추면서 떨어내고 있는 거지 주도적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없는 국면이고요. 물론 과거 평균 보유 비중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더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를 어느 정도 찍는다 하더라도 지금 대기 매수세 수요들이 뭐 요즘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삼성전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런 국면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수급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외국인 선물이 지난번에 돌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눌렀죠. 그래서 현물단이 언제 돌아 나올까요? 라는 거를 쳐다보고 있었던 시점인데 어제 그 엉망인 시장 분위기에서도 삼성전자 지켜내는 거 보면 이걸 밑으로 끌고 내려갈 생각은 없지 않아. 만약 이럴 생각이었으면 어제 찍어 눌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뭐 굳이 무리하게 이 시장을 불리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계했었던 하이 멀티플, 뭐 코스닥, 뭐 소위 제약바이오로 뭐 대표되는 이쪽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거 올라오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급락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에서 정확하게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추기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지금 삼성전자 쪽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시장을 읽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중요한 국면에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시청자분들께서 중심을 오늘도 잡아주셨고요. 자, 어제의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특별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오늘은 좀 리바운드 일정 부분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에 딱 실리면서 선물이 다시 3천억, 4천억, 5천억 매도가 뚝뚝뚝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슬슬 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관망보다는 뭐 매도보다는 관망이 난 거고 관망보다는 매수가 나은 거래소 중심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제일 이제 매도로 돌아섰을 때 제일 먼저 파는 거 삼성전자거든요. 세트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쪽 움직임이 오늘 있으면은 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얼어서 출발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투자의 중심을 잡아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